마이크로소프트 인베디드 OS 기술 지원팀을 맡고 있는 백원석 팀장이고요. 오늘 삼성 6410 관련 세미나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RM 아키텍처하고 6410의 스텝 로더의 스타터 코드를 코드 분석을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아마 ARM 리스크 CPU 기반에서 어떤 인베디드 플랫폼 개발을 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인베디드 분야에서 항상 이렇게 ARM CPU 많이 들어보고 또 어셈블리 또 ARM CPU 아키텍처 이런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되시는데 실제로 이런 어셈 코드나 아주 로우 레벨 단에서 처음에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하드웨어 보드 떠가지고 보드 살려가라고 그런 거 받아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아마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접하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제 개발 영역에 따라서 영역하고 맞지 않아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굳이 몰라도 본인의 일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이제 인베디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이런 토픽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고 또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일단 6410 기반이니까 6410 SO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ARM 아키텍처하고 어셈블리 그리고 6410의 스텝 로더의 스타터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몇 가지 아주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내용 몇 가지만 아시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봤을 때 하드웨어는 굉장히 힘들다. 근데 막상 하드웨어 엔지니어 스스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하드웨어는 별게 없고 굉장히 쉽다. 차라리 소프트웨어가 어렵지 하드웨어는 쉬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로우 레벨로 내려갈수록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로우 레벨로 내려갈수록 더 이렇게 단순해지고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전부터 ARM11 CPU가 이제 여러 개 CPU 벤더들을 통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초기에 좀 시장 진입에 실패한 CPU들도 있는데 삼성 6400, 6410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CPU가 되겠고요. 현재 스마트폰 쪽에 되게 많이 디플로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비게이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디플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ARM9 계열은 보통 이제 컨트롤러 장비, 저가형 내비게이션이나 컨트롤러 장비 쪽에서 많이 이렇게 쓰였는데 그거 자체를 타겟팅을 했었죠. 6400 같은 경우는 이제 ARM11 아키텍처 상에서 메인 클락을 높이면서 기존과 다르게 하드웨어 인코더 디코더 코덱을 내장을 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영상폰이나 아니면은 요즘 뜨고 있는 이제 IP폰, 영상폰 쪽에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6410의 이제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6400에서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같고요. 다만 이제
ARM11 코어이면서 6410에서는 이제 맥스 메인 클락이 800MHz 1.3V에서 800MHz까지 지원을 하고요. 여기 이제 각각 CPU가 이제 500MHz용, 600MHz, 800MHz용이 따로 나오고요. 제가 듣기로는 800MHz용 수급이 원활치는 않는데 667이 꽤 퀄리티가 좋아서 오버클럭킹을 해서 출시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SOC이기 때문에 뭐 다른 주변 장치들은 다른 SOC에서 다 보실 수 있었던 것들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MFC 멀티 포맷 코덱이라는 거, 요거 성능이 제가 테스트 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MPEG-4만 서포트하는데 MPEG-4, 뭐 DBX, XVID, 뭐 H.263, 264, WMV 이렇게 서포트하는데요. 최소한 SD급에서는 30프레임은 풀로 나옵니다. 그 이상 풀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런 그 인코딩 디코딩이 되면서 이거가 또 다중 그 보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파티 콜을 하죠. 그래서 1대3 이런 경우, 그래서 자기 거에 인코딩해서 내보내고 상대방 세 사람 거 디코딩하고 이런 개념에서 아주 원활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D 가속기 기능이, 이것도 이제 원래 문서상에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해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윈도우 C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미진해서 서드 파티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6410에서 새롭게 이제 MLC 낸드 플래시를 서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의 사항들은 뭐 6400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RM11 코어 이제 자바 악셀레이터 있고 트러스트 존에 플로팅 포인트 코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인시 6.0 BSP 상에서 제공이 되는 이제 스텝 로더의 스타트 코드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 이제 ARM 아키텍처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86 CPU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ARM CPU 같은 경우는 CPU 자체가 동작하는 모드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유저 모드도 있고 또 이제 특고 모드라고 해서 모든 이제 하드웨어나 OS 커널 레이어 단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동작할 수 있는 특고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CPU 동작 모드가 있고요. 이런 모드들은 어떤 이제 CPU에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거나, 혹은 유저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을 했거나, 혹은 코드상에서 이런 CPU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ARM CPU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CPU에 레지스터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C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이제 변수 같은 건데요. 그 레지스터 중에 특별하게 이런 CPU 동작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 레지스터를 변경을 해서 이런 7개의 동작 모드 간에 자유스럽게 이제 스위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저 모드나 시스템 모드 같은 유저 모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저 모드에 동작하고 있을 때 그런 레지스터 변경을 통해서 시스템 모드로는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반대의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고 모드들끼리 변경 이런 것이 가능하겠고요. 유저 모드에서 동작을 하다가 꼭 이렇게 시스템 특고 모드가 필요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해서 SWI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게 유일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쭉 다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7가지의 CPU 오퍼레이팅 모드가 있고요. 각각의 동작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R0에서부터 R15까지 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범용 레지스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변수나 어떤 어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여기 이거 16개, 그 다음에 18개, 20개, 22개, 24개, 26, 28, 30, 31, 32, 33, 34, 35, 36, 37 전부 37개의 레지스터들이 사용이 됩니다.